바람도 살랑하고 한없이 늘어지고 싶은 가을날. 하늘도 파랗고 집에만 있기 싫은 그런 날. 느긋하지만 느리지 않은 여행을 원한다면 섬으로 떠나는 자전거 여행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내 몸의 속도에 맞춰 섬 구석구석을 느끼는 시간. 두 바퀴로 만나는 신안의 섬, 신안 자전거길을 지금부터 신나게 달려봅시다. 출발! 훌쩍 떠나고 싶은 이 계절, 특별한 여행을 위해 신안 증도에 상륙했습니다. 답답한 자동차 여행도 싫고 힘든 도보 여행도 싫다면 오늘 두 눈 크게 뜨고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또 내 속도에 맞춰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여행 중에서도 꽃이라고 불리는 섬 여행 떠나볼까 합니다. 그러면 바다와 섬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오늘 자전거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출발! 아름다운 섬과 자전거가 만난다? 우리나라 섬의 4분의 1이 모여있는 신안. 최근 자전거 좀 즐길 줄 안다 하는 이들 사이에서 신안은 섬 자전거 여행 1번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의 목적지는 올가을 꼭 가봐야 할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에 선정된 증도. 증도에서 즐기는 낭만적인 자전거 여행. 일단 자전거부터 빌리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 대여소라고 써있고요. 네. 외관도 되게 예쁜데 네. 여기에서 그러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구든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저희가 대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월 10일부터 이제 오픈식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오늘까지 해서 한 2,000분 정도 오셨거든요. 그만큼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여행 코스는 저 천년해송수길이라고 해서 그쪽부터 이제 짱뚱어 다리까지 해변가 도로를 달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파도 노드길이라고 해서 그 물이 차면 그 노드는 없어지고 물이 빠졌을 때 노드가 생기는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도 한번 여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야, 오늘 여행 코스 쫙 나왔는데요. 아직 출발 전인데 벌써부터 기대된다. 자, 일단 마음에 드는 자전거로 골라주시고요. 소중한 몸을 보호해줄 안전장비까지 착용하고 드디어 라이더로 변신한 정혜인 리포터. 이제 달릴 일만 남았다.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기대하시라. 오늘의 첫 번째 코스. 물이 차면 사라졌다, 물이 빠지면 드러나는 바다의 징검다리 노두길. 길이 1.2km, 길게 펼쳐진 노두길을 발견하더니 잠들어 있던 질주 본능이 깨어나는 혜인 리포터. 속이 뻥 뚫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신나게 페달을 밟는 건 자전거 여행자들의 특권. 앞으로는 시원하게 뻗은 노두길이, 옆으로는 광활한 갯벌이 이어지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갯벌 생명들까지. 어우, 오길 잘했다. 우와, 여기 농개, 칠개, 개들도 보이고요. 짱뚱어도 보이고 막 뛰어다니고 다 살아있어요. 이 노두 너머엔 증도가 품은 또 다른 섬, 화도가 숨어 있는데요. 깜짝 선물 같은 보석 같은 섬이죠.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평상시에 이쪽이 풍광이 좋다라고 그런 소문도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어떠세요?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화도도 둘러봤고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증도하면 소금이 유명하잖아요. 염전을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근처에 염전이 있대요. 거기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점핑! 아이고, 우리 혜인 리포터 오랜만에 자전거 타더니 기분 좋은가 보네. 이어지는 다음 코스는 증도 태평염전. 그런데 가는 도중 소금박물관을 보더니 잠시 자전거를 세우는 정혜인 리포터.
그래, 내 마음대로 멈췄다 다시 달렸다. 이게 또 자전거 여행의 매력이지. 정도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매력? 그러니까 이제 소금 찜질방에서 그 찜질하고 또 그 물에서 미네랄 그것도 누워서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소금 찜질 또 하고 나니까 몸도 보들보들했지. 그런 게 참 좋았어요. 소금의 역사부터 각 나라의 소금까지 소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소금박물관 구석구석을 둘러봤다면 이번엔 염전 중앙을 가로지르는 2.5km의 염전길을 달려볼 차례. 넓어도 너무 넓다. 광활한 염전에 자전거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거 인정? 인정. 지금 이 염전이 서울 여의도의 2배나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정말 끝도 안 보이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혜인 리포터 벌써 놀라긴 일러요. 지금까진 예고편에 불과하니까요. 소금 창고와 연결된 태평 염생식물원에선 그림 같은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혜인 리포터 라이딩은 뒷전이고 풍경 구경이 반이네? 하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그냥 지나쳐.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마음에 드는 풍경을 만나면 속도를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고요. 바다도 보고 염전도 구경하면서 이런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게 자전거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인지 섬과 바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사이클링 대회가 신안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섬에서 즐기는 특별한 라이딩. 얼마 전 신안에서 자전거 마니아들을 흥분시킬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사이클링 신안 2018 대회. 아름다운 섬 좀 구경하기 위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어서 전국에 오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헛둘 준비 운동도 마쳤겠다. 드디어 155km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안저도를 출발해 자은, 암태, 팔금, 비금도를 거쳐 도초도에 이르는 여정. 느리고 불편하지만 깊이 있는 매력적인 코스로 설계됐다는데요. 국내에서 섬을 주제로 하는 자전거 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신안섬 자전거길을 알리고자 자은, 암태, 팔금, 안자를 비롯을 해가지고 비금 도초까지 6개 섬을 연계한 섬을 달린다는 주제로 지금 사이클링 신안 2018 그 대회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는 지금 총 기간은 2박 3일 기간인데요. 1박 2일은 중부권인 자은, 암태, 팔금, 안자 이렇게 코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3일째는 비금도초 지역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선 처음으로 2개 이상의 섬에서 동시에 열리는 자전거 대회. 바다도 보고 섬도 느끼고 자전거도 마음껏 탈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숨이 턱에 차오를 무렵 바람에 몸을 맡기는 짜릿한 느낌. 그 쾌감이 가시기도 전에 푸른 바다를 보며 백사장미를 달리는 기분은 그야말로 황홀 그 자체. 한적하고 둘째가 공기가 좋고 셋째 사람이 친절하고 전라도 맛집도 흔하고 맛있고 이래서 부산에서도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부럽고 좋으네요, 환경이. 나 모래가 안 빠지고요. 이런 모래는 처음입니다.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요. 멋있고요. 파도도 멋있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부산 영도서 왔는데요. 영도도 섬이거든요. 신안섬이 너무 멋있어 사랑스럽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이 풍경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온전히 자신의 힘만으로 찾아온 바다는 차를 타고 편안하게 감상하는 바다와는 비교 불가. 그 바다마다 그 주는 그 기분이 다 특이한데 특히 뭐 하트 바다라든지 뭐 명사심리 뭐 이런 뭐 또 천사의 섬처럼 천사 이상의 그런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힐링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멋진 뿜뿜 힐링 팡팡.
신안 자전거 생활 화이팅! 증도에서 즐기는 낭만 가득 자전거 여행. 그런데 혜인이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건 낙지가 통으로 들어간 쫀득쫀득 야들야들한 연포탕? 하긴 아침부터 달렸으니 배고플 만도 하지. 열심히 달린 자여 열심히 먹어라. 식당에 대한 정보 없이 무작정 들어가 그 지역의 음식을 즐겨보는 것도 자전거 여행의 매력. 혜인 리포터 잘 찾았네. 제대로 원기 충전했겠다. 지금 자전거 여행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노두길이랑 염동길 다녀왔는데 네. 혹시 그거 말고도 추천해줄 만한 코스가 있을까요? 증도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짱뚱어 다리거든요. 짱뚱어 다리를 자전거로 진출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꼭 한번 가보세요.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다시 힘차게 시작된 라이딩. 이번엔 사장님의 추천 코스이자 증도의 명물 470m 길이를 자랑하는 짱뚱어 다리로 향하는데요. 여기가 짱뚱어 다리구나. 그렇지. 증도까지 와서 요 짱뚱어 다리 안 건너고 그냥 가면 섭하지. 멋지게 헬멧 풀어헤치고 여유를 즐기는 혜인 리포터. 보기만 해도 좋다. 좋아. 이어지는 오늘의 마지막 코스. 한반도 해성숲이라 불리는 멋진 숲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는데 고개를 돌릴 때마다 펼쳐지는 풍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 땀 흘린 뒤 맛보는 바닷바람의 매력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 섬에서 즐기는 자전거 여행 사실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더 특별하고 더 아름다워서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섬 구석구석을 즐길 땐 자전거가 제격인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 떠나보시는 거 어떠세요? 추천드립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을 마다하고 두 바퀴로 힘들게 달리는 이유. 그건 자전거가 주는 땀 흘린 뒤에 얻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신안에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전거 여행. 여러분도 즐기러 오세요.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 나들이로 기차 여행을 택했습니다. 발 가는 대로 떠나는 것도 좋지만 올 때가 됐는데 목적지를 향해 기대하며 떠나는 맛만 할까요? 가을 여행자 박지선이 최종 갈 목적지는 바로 등량 스테이션입니다. 이 등량에 기차 여행객의 발목을 잡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던데 오늘 저는 그곳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서 와라 기차. 칙칙 푹푹 띵. 고성 등량으로 가는 기차는 속도 빠른 KTX가 아닌 무궁화호. 가다 서다 하는 완행 열차는 오랜만에 타는 것이라 참 반가웠습니다. 야, 설레요. 너무 설레요. 무궁화호 대체 얼마 만에 타는 거야? 여러분 저 갑니다. 야, 진짜 이 여행의 꽃은 기차 아니겠어요? 오늘 날씨 좋은 것 보세요. 볕도 따뜻하고 바깥 날씨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니까요. 아주. 얼른 가자. 승객들이 제법 많아 보입니다. 다들 목적지는 다르겠지만 기차 안이라는 낭만적인 공간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기차에서 또 제 속을 뒤집는 한 커플이 계시네. 보니까 뭐 신발 색깔 맞추고 바지 맞추고 막 상의까지 막 착착착착 옷을 맞춰 입고 가서 두 분 커플이시죠? 네. 진짜 부러워. 부러워. 뭐 사귄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일주일. 웬일이야 지금 뭐 일주일 기념. 얼마나 지금 풋풋하니. 본인들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어색하진 않아요. 이게 어색해요. 아니 근데 저희 젊은 세대잖아요. 네. 그러면 무궁화호는 뭐 많이 타봤어요? 초등학교 때 타보고 여자친구 생기면 기차 여행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차 여행 하게 되었어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좀 낭만이 있으니까. 아이들과의 여행은 결코 엄마들에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을 텐데요. 버스도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기차 타고 가세요? 기차가 더 낭만도 있고 안전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차를 탔어요. 아무래도 애기 엄마들은 기차가 좀 더 편하죠, 버스보다는. 아, 왜요? 화장실도 괜찮고요. 애기들이 하기에는 넓기도 좀 넓고요.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칸이 넓어서 애기들이 하기도 좀 편해요. 차창밖 스쳐가는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낭만에 취하고 주전부리로 잔재미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등량역에 도착했습니다. 야, 등량역 도착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등량역까지 1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바깥 풍경 보랴 간식 먹으랴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고 오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제대로 여행해 볼까요? 가시죠. 역사를 나서기도 전 옛날 교복을 입은 청년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즘 세대와 옛날 교복이라 이색 조합이네요. 지금 딱 등량역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저기 앞에 가니까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주고 빌렸어요. 입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 뭐 어떤 점이요? 약간 옛날 옷을 입는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선도부 옷을 입었으니까 선도부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교복을 풀어헤치고 다니면 안 되지. 빨리 뭐라고 하세요. 선도부 역할을 하셔야지. 염해. 빨리 염해. 등량역은 1930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그 역사와 추억을 그대로 아는 채 지금도 기차가 하루 10번 왕복하는 간이역입니다. 야, 등량역 도착하자마자 이 외관이 심상치가 않아요. 와,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예전 그 역사에서나 봤었던 물건들을 하나씩 모아둔 것 같은데요? 열차역 문화 디자인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수를 간직한 공간으로 조성된 등량역. 역무원 모자며 개표 가이드에서 90년 가까운 역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0원, 130원. 예전의 표는 와 진짜 정말 쌌구나. 그 옛날 매표소의 풍경은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영무원 아저씨. 어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저 등량 가는 표 좀 주세요. 등량이요? 등량역 좋지요. 1,800원입니다. 얼마요? 1,800원? 여기 있습니다. 다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안 돼요. 꼭 제 자리에 앉으세요. 가자.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랬겠죠? 야, 날씨 엄청 좋네. 내가 등량역에 온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아닌가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곳곳에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숨어져 있어요. 등량이라는 지명은 이순신 장군이 이 지역에서 아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왜군을 물리쳤다에 이름이 지어졌다네요. 신에게는 아직 12가마니의 등량쌀이 남아있사옵니다. 역사 주변의 마을과 상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추억을 더듬게 합니다. 여기 등량마을 안내소 있네요, 안내소. 여기 가서 또 물어봐봐야지. 안내소하는 교감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즐겨했던 아날로그 게임들이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고 추억에 띠기는 세대를 떠나 침이 고이게 만듭니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돌리는 거랑 찍어서 하는 거. 와서 그러면 직접 이렇게 아이들이랑 오셔가지고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그 세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 와서 둘러보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세대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본 게 우리 아버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아니요, 그건 제가 봤거든요. 술을 그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저 술이 뭐 반갑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반가우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추억의 공간, 이색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불고 상권이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때 문화역으로 등량역이 지정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200명도 오고 300명도 오고 그렇게 여거리가 활성화가 돼서 굉장히 좋죠. 추억의 거리 제대로 즐기기는 옛 교복 입고 70년대 고등학생 코스프레. 잘못한 사람들 다 나한테 찍히는 거야. 설마 제가 무서워 모두 숨어버렸을까요? 만장을 차니 목소리가 커집니다. 진짜 많이 하면 안 된다. 아직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전 등량마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일진 박지서입니다. 이 설정 제법 재밌더라고요. 동네 잘 지켜. 알았어?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다방. 사람이 보이는 게 영업 중인가 봅니다. 야, 진짜 이거 뭐 TV에서만 보던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이다. 영업해요. 맛있어요? 좋아요? 네, 오, 야, 대박. 안녕하세요. 벽에 걸린 괴종 시계며 소파와 탁자, 레코드판과 실내 인테리어들이 어떠신가요? 기억 속 다방 모습 그대로이신가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때의 감성을 느낄 만한 음료가 될까요? 계란동동 쌍화차. 지금도 계란동동 쌍화차가 제일 맛있지. 이미 다녀간 사람들의 입소문도 있고 사장님이 자신 있게 권하는 바로 그 메뉴. 자, 드디어 먹어봅니다. 계란동동 노른자동동 쌍화차. 야, 훨씬 더 뭔가 풍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 노른자의 그 진하면서도 미릇하지만 이 고소한 향이, 와, 쌍화차랑 이래서 잘 어울린다고 소문이 난 거구나. 다방처럼 실제 영업하는 곳이 또 있다기에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는 이발관이 있어요. 어머, 문 열린 거 보니까 진짜 영업하신 것 같은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분 누구야? 아버님. 아버님 혹시 쌍둥이세요? 쌍둥이 아니야. 쌍둥이 아니죠? 아니,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저 앞에 등량마을 안내소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아버님? 잠시만요. 맞아. 맞으시죠? 맞아. 근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원래 내 직업이 이거야. 아가씨도 있다고 면도 하고 그래. 면도. 그러면 화장 잘 받고 좋아. 아, 그래요, 면도까지. 손때 묻은 수건함이며 면도날 소독통에 가위와 드라이기까지 어디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진품 명품급이었습니다. 딱 봐도 연식이 하루 이틀 된 그 세월의 흔적이 아니에요. 얼마 된 거예요? 50년이 넘었어. 50년이 넘어. 그대로야. 그대로인 게 또 있었습니다. 등량 남성들의 머리를 책임지던 이발솜 씨. 수십 년 단골 손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이발사랍니다. 올 때마다 대우 좋고 신념 있고 잘해주니까 좋죠. 마음에 드세요? 네, 몇 점? 100%. 어떠세요?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방문해 주시면? 고맙고 반갑고 나를 못 잊어서 옥대 찾아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그럼 우리 아버님은 언제까지 이 이발관 운영하실 예정이에요? 조금 더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나이 들면. 조금 더 얼만큼? 뭘 한 힘 닿는 데까지는 하지. 그 입퇴하고는 할 수 없지. 50년 전통의 이발소 쭉 건재하길 빌게요. 순수했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는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게 바로 추억의 힘이겠죠? 등량역에서의 추억여행, 오늘 저는 힘을 얻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반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정말 멋지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영월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건만 이 안개와 함께 이 멋진 오프닝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은 이 영월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신선들의 이 무릉도원이지 않았을까. 영월의 땅에는 아름다운 이 지형과 다양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월을 돌아다니면서 이 땅속 깊이 있는 약 5억 년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고생대의 지질이 영월에 남긴 특별한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설가 선생님을 여기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기 계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의 지질 해설사 민경문 선생님이세요. 정말 이 지질에 관련돼서 공부를 좀 벼락치기를 해왔거든요. 그 전에 네. 혹시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요거는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군데가 있잖아요. 태백, 정선, 영월, 설마 제작진 찬스? 평창. 맞습니다. 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곳들을 보존하기 위해 강원도는 4개의 시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중 한반도 하천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영월 한반도 지형이 지질 명소로 이름을 올렸죠. 이게 누군가의 인공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영월은 행운을 갖다 준 게 저기에 뒤편에 보는 그 하식 동굴 옆에 톡 튀어나온 거죠. 그 물줄기가 그렇게 안 생겼으면 지금의 서해안이 형성이 안 됐겠죠.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거든요. 저기 북쪽으로 보이는 그 시멘트 공장 있잖아요. 자연 경관을 약간 흐리는 듯한 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겠지만 그대로 지금 어디 사세요? 나름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저게 없으면 아파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석회석을 가지고 800도 이상이 되면 가루가 생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성질을 섞으면 세멘트가 됩니다. 이 한반도 지형은 두 가지를 갖고 있죠. 하나는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뒤에 공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질 공부하러 왔다가 인생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지형인 만큼 이곳은 우리네 삶 또한 축소판처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월에는 9억여 톤의 약 120년을 캐낼 수 있는 석회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생대가 준 큰 선물입니다. 이곳은 영월 마차리의 탄광문화촌입니다. 자, 저는 여기가 이제 지질 여행 두 번째 장소인데 보니까 여기가 탄광문화촌이잖아요. 네. 지질 여행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석탄 생각나면 어디서 나올까요? 석탄 동굴. 여기는 고생대 5번째 기가 석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석탄기와 그 다음 기 페름기 때 형성된 탄을 가지고 과거 대표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1929년 연료선광연구소의 지질 조사 당시 이곳의 탄전을 확인했는데요. 자연으로 만들어진 석탄을 우리는 그 행운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평안누춘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평안누춘군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고생대 석탄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걸쳐 형성된 지층을 말하는데요. 평안누춘군은 무연탄을 포함하고 있어 탄전으로 개발되었죠. 여기 영월에 우리가 왜 왔는가? 조사해 보니까 평안누춘군입니다. 이 평안누춘군에는 석탄이 있습니다. 이 석탄을 그러면 캐려면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노생이 빨리 필요한다! 이후 이곳은 석탄을 이용해 만주까지 침범하는 일제의 화력발전소 용탄 공급기지로 개발됐는데요. 우리의 미래와 함께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이렇게 마음 아픈 역사가 존재는 하지만 이렇게 지질 여행을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달은 바가 좀 있기 때문에 왜 지질 여행을 우리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지 비록 이제서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 들어와서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 땅속에 있는 지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땅 속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땅 위에 누군가의 인생이 있고 누군가의 삶이 있고 또 그 가치가 변화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만들어진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자원들. 덕분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영월 상동. 선생님, 저희가 도착한 이 장소에 이 웅장한 바위 하나가 이렇게 우뚝 솟아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알고 있어요. 오다 이정표를 봤거든요. 약간 작가님이 사실 원망했어요. 영월에 제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영월 시내에서 거의 1시간가량을 들어왔거든요. 거의 태백 가까이 들어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제주도로 보냈지. 지질 여행은 영월에서. 어쨌든 꼴뚜바위 맞죠? 네, 맞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텅스텐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기저바위가 그 규암인데요. 잠시만요, 스탑. 이게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이신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게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빠졌어요. 이게 지금 CG가 하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텅스텐이라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스웨덴어로 텅 무겁다라는 거고요. 스텐은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돌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돌이냐면 우리 필라멘트 있죠, 전구에. 네. 그 전구에 쓰이고 대포의 열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는 이것을 합금을 하면 열이 좀 덜 나서 군수품으로 많이 썼습니다. 텅스텐은 합금을 제조하고 전기 분야와 기계 공구에 사용되는 금속인데요. 텅스텐의 생성 기저암석이 바로 꼴뚜바위 규암입니다. 강원도 관찰사였던 송강정철이 여기 와서 보고 이 밑에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나요? 우리가 마찰이 관광문화촌을 가서 가듯이 이 사람들도 이 꼭대기까지 와서 네. 이 안에 뭐가 있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한나라의 과학의 발전은 지질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생대가 이 시대에 남긴 커다란 선문. 이 수억 년의 지질 변화의 과정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영월에 오시면은요 그 어떤 여행보다도 즐거운 지질 여행 저희가 강력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가을이 어느새 뒷모습을 보이고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맘때면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 회복에 그만인 낙지가 제철인데요. 서산 가로림만의 갯벌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낙지 한 마리로 으라차차 힘이 솟는 건강 식단을 만들어 볼까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시원한 낙지 요리 지금 만나봅니다. 드넓은 갯벌을 자랑하는 서산시 지곡면 중앙리. 조수간만의 차가 큰 가로림만에 위치해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죠. 여기는 충청남도 서산시 작은 어촌마을입니다. 물이 쫙 빠지면서 드러난 넓은 갯벌. 지금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요. 이 안에는 많은 수산물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마을의 보물, 오늘의 주인공도 이 안에 있습니다. 어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 있니? 어디 있어? 하루에 2번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는데요. 이 안에 오늘의 주인공 뻘낙지가 있는 거죠. 저희 안에도 한분 계시고 저분도 지금 들어가시려나 봐요, 지금. 선생님 지금 뭐 잡으러 가세요? 뭐 잡으러 가세요? 낙지. 저도 같이 들어가도 돼요? 지금 이 안에 낙지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보여요? 이거 바싹 가야 보이지.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딱 그냥 느낌으로 감으로 저기쯤에 있을 것이다. 이 갯벌이라고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낙지가 딱 좋아할 만한 곳, 서식할 만한 곳, 먹이 사냥을, 먹이 활동을 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먹이가 많이 있는 곳을 자, 무슨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디가 낙지가 있을까? 넓은 갯벌 속에 숨어있는 낙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어떻게 낙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낙지잡이 50년의 내공이 발휘됩니다. 낙지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수음실은 수음꾼이요. 지금 이 안에 낙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체 없이 낙지 숨구멍을 파보면 바로 있다. 우짜! 잡았다!
서산 갯벌에서 자란 싱싱한 낙지입니다.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처럼 요즘 잡히는 낙지는 인삼과 견주 정도입니다. 지방은 거의 없고 타우린과 무기질이 많아 원기를 돋워주는 가을 보약이죠. 여기는 가로리만의 그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인 곳이거든요. 그만큼 뻘이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게라든가 바지락들이 풍성하고 그걸 먹고 자란 낙지들이 육질이 아주 찰지고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삶으면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낙지로서의 명성이 깊은 곳이죠. 낙지잡이 백발백중인 어르신은 드넓은 갯벌 속을 훤히 들여다봅니다. 가장 많이 잡았을 때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한 50마리 정도 잡아요. 먹이 사슬이 많기 때문에 얘들이 먹이 활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저 바다에서. 아낌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내어주는 이 바다야 고맙다. 낙지 요리는 왠지 어려워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정갈한 손맛을 자랑하는 김미홍 교수에게 힘이 솟는 낙지 요리를 부탁해 볼까요? 제가 오전에 바닷바람을 쐬고 오기도 했지만 요즘 들어서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축 처진 느낌이네요. 이게 계절 탓인가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이럴 때 낙지가 또 기운을 주죠. 소들이 막 싸우다가 소싸움에서 이렇게 피곤해서 누웠을 때 낙지를 던져주면 갑자기 소가 벌떡 일어나서 낙지를 먹고 기운을 차린다고 그래요. 낙지는 그 안에 이제 타우린,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도 많이 들어있고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또 칼슘의 흡수를 돕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기운을 많이 나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낙지를 드시면 아마 기운이 벌떡 나실 거예요. 오늘 익숙하지만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낙지 요리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낙지 꼬치구이를 만들어 볼까요? 싱싱한 낙지는 팔팔 끓는 물에서 살짝 데쳐내고요. 양송이버섯, 피망, 브로콜리, 청경채는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데친 낙지도 비슷한 크기로 준비하면 됩니다. 꼬치에 채소와 낙지를 교체해서 끼운 다음 오븐 용기에 담고 고추장과 데리야끼 소스, 굴소스를 넣어 만든 양념장을 골고루 바른 다음 오븐에서 180도로 15분 동안 구워내면 됩니다. 우리 보통 바베큐 해먹는 그런 소시지 종류 그런 것들을 쭉 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이사이에 낙지를 같이 하는데 이제 만약에 잘 자란 낙지 같으면 이렇게 굴려주시면 좋고 낙지와 비슷한 쭈꾸미 종류도 같이 하셔도 좋은데 그 살짝 데친다는 거 이게 많이 오래 데치면 질겨지기 때문에 살짝 데친다는 게 팁이에요. 이번엔 혼밥 쪽을 위한 낙지 덮밥입니다. 당근과 양파, 홍고추, 풋고추, 파, 미다리는 잘게 잘라서 준비하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뿌려서 낙지를 가볍게 데치는 뒤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기름을 살짝 두르고 채소를 가볍게 볶은 다음 고추장과 간장, 매실청, 조청,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장과 데친 낙지를 넣고 빠르게 볶아냅니다. 밥 위에 살짝 올리면 한 그릇 뚝딱 낙지덮밥입니다. 그 양념장을 먼저 졸이다가 안 익는 채소를 넣고 그 다음에 낙지를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낙지를 넣으면은 애들이 물기도 생길 뿐더러 얘네가 질겨지기 때문에. 낙지하면 시원한 국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 느타리 버섯, 청경채, 미나리 등 여러 가지 채소를 듬뿍 넣고 연포 뚝배기를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전복까지 올리면 금상첨화죠. 보고와 디포리, 마른 새우로 만든 육수를 넉넉하게 볶고 끓인 뒤 마지막에 낙지를 올려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완성! 연포탕이 기운을 내는 건 사실 이제 그 낙지에 진한 국물도 있지만 그 채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채소 육수로도 충분히 이제 그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전복이 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복을 또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은 훨씬 국물도 진할 뿐더러 그 전복에 그 먹는 맛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기운도 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전복을 한두 마리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그런 아이템이죠. 네.
보기만 해도 힘이 절로 나는 낙지 요리. 서산 가로림만의 바다가 연포 뚝배기 속에 붕덩. 이야, 정말 시원하겠죠? 매콤달콤하게 즐기는 낙지덮밥은 반찬이 따로 필요 없어 혼밥족에게 딱입니다. 살짝 데치고 한 번 더 구워낸 낙지 꼬치구이는 간편하면서도 영양이 그득합니다. 야, 상차림이 그냥 으라차차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나네요. 네, 지금 낙지가 제일 맛있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지의 그 맛을 살릴 조리법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바로 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조리법이에요. 네. 자, 이제 눈이 번쩍 커지고 기운을 차렸으니까요. 또 이제 입 안으로 넣어서 몸의 기운을 차려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왠지 힘이 없고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솟는 낙지 요리를 꼭 추천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듯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연포탕, 쓱쓱 비벼먹는 낙지덮밥, 그리고 쏙쏙 빼먹는 맛이 일품인 낙지 꼬치구이까지 에너지가 팍팍 솟아납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제 어깨에 피곤, 덕지덕지부터 있었는데 모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 기운이 나고요. 또 이 낙지가 탱글탱글. 네, 살아있는. 예. 식감 정말 좋은데요? 네. 덮밥 같은 거 할 때는 대개가 이제 그냥 썰어서 생낙지를 넣기보다는 그런 물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오래 졸이면 질겨지니까 미리 데쳐놨다가 살짝 데쳤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넣어서 바로 데쳐서 꺼내셔야 그 식감도 살아있고 여기에 물도 안 생기거든요. 피곤하신 분들, 또 지치신 분들 이 낙지 드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피로야 가라! 서산 가로림만에서 잡은 뻘낙지 한 마리가 환절기의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돋아줍니다. 길게 뻗은 다리 사이로 힘이 느껴지시죠? 시험을 앞둔 수험생은 물론 응원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기운을 챙겨주는 낙지 요리를 추천합니다. 사시사철 한가로운 풍경이 있는 곳 순창. 이곳에 엉뚱한 농민들이 모여 즐거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순창의 숨은 즐거움을 만나는 시간. 듣도 보도 못한 소박한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축제가 한창이라는 순창을 찾았습니다. 재밌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왜 아무도 없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 재밌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뭐 조용하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축제 이름이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하는 축제 이름입니다. 이름 따라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쩌시려고요? 그렇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뭔가 거창한 축제라고 하기보다는 곳곳에 있는 마을 분들이 본인들의 특산품을 가지고 마을에 찾아오셔서 소소하게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요 축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꽃다운 마을이란 예쁜 뜻을 가진 방화 마을인데요. 여기 오면 다이어트가 절로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살 빠지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 맞아요? 상추뿐인데? 맞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데요? 한번 가보시죠. 명실상부 장류의 고장 하면 순창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고추장의 주재료인 고추가 이 마을의 자랑이랍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건 뭘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 고추에 들어있는 그 캡사이신 성분이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불타는 다이어트를 상품으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뭘 만드는 거죠? 고추 절임 사과찜. 그렇다면 이분께서 이 고추장아찌 명인이신가요? 잘은 못하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맵지 않은 거는 다이어트 효과 없는 거 아니에요? 맵지 않아도 다 캡사이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 다이어트가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고추의 끝을 살짝 잘라주면 양념이 더 잘 배 수 있답니다.
방화가 왜 고추로 유명한 거예요? 남부 내륙 지방에 위치하지만은 그 북부 지방보다도 일교차가 훨씬 심합니다. 두껍고 표피가 그 아삭한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고춧가루를 빻았을 때도 그 색깔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여기다가 그럼 이제 뭘 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양념을 해서 넣어야 되겠죠. 네. 설탕하고 식초, 간장을 1대1로 넣는데 저는 이제 그 매실 액기스하고 저 까나리 액젓을 이제 더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맛이 좋아요. 고추의 매운맛에 감칠맛을 더해줄 양념 섞어주고 더 맛있어지길 바라는 마음 꾹꾹 눌러 담아 가득 부어주세요. 이거를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먹어도 돼요. 저 지금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도 요리가 있어요. 어디서 매콤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눈과 코를 자극하는 화려한 고추 요리들. 마을에서 나고 자란 건강한 재료들로 특별한 고추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화끈한 맛 확인해 볼까요? 너무 매워요. 맵죠? 이거요. 상추국밥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좀 매운맛이 가신가요? 다이어트 될까 긴가민가 했는데 매워서 몸에 열 쫙 끌어올리고 나니까 다이어트 되겠다. 이번엔 꿀피부 만들어주는 마을이 있다는데요. 대체 정체가 뭐길래 다들 눈이 땡그레졌나요? 아니 꿀피부를 만들어 주신다고 네네네. 해가지고 왔는데 네. 어떻게 뭐죠? 달팽이로 꿀피부를 만듭니다. 네? 달팽이로. 아니 달팽이로 어떻게 꿀피부를? 모르시는 소리. 이 달팽이가 우리 피부의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달팽이 화장품으로밖에 모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달팽이로 어떻게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달팽이 크림은 원래 달팽이 주요 성분이 들어가는데 점액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살아있는 달팽이를 사람 몸에 올리면 100%의 달팽이 점액이 사람 피부와 닿기 때문에 피부로 스며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거 그냥 달팽이 에센스네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담아가도 돼요, 저? 담아가는 건 안 됩니다. 꿀피부로 거듭나게 해줄 오늘의 주인공들. 애완 달팽이로도 인기 만점이라는 아프리카 왕 달팽이인데요. 한번 친해져 볼까요? 그러면 이 달팽이 마사지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효능이 피부 재생 효과거든요. 신기한 게 달팽이 껍질이 깨지면 그 껍질을 이 달팽이는 다시 재생을 시켜요. 그만큼 재생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달팽이 크림으로 유명하게 쓰이는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생긴 달팽이 점액 보이시나요?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면 비싼 화장품 더럽지 않죠. 달팽이 이제 피부에 양보하세요. 근데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보습이 좀 오래 갈 거예요. 네. 달팽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천천히 교감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처음엔 조금 낯설다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달팽이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답니다. 아니, 사모님이 이거 마사지 받으러 혼자 오신 거 알면 혼나시겠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꼭 데리고 와야겠어요. 받으시니까 좀 느낌 다르죠? 예. 손이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인데 이거 하고 아까 이렇게 만져보니까 로션 바른 것처럼 되게 보습이 잘 되고 촉촉한 것 같아요. 여기 자연 그 자체가 곧 체험 장소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혀를 적실 때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적셔보세요. 그러면 입안의 향기가 쭉 퍼집니다. 혀는 맛을 느낄 수 있고요. 맛있는 이야기에 집중한 사람들 무엇인고 했더니 우리 전통주에 대해 배우고 맛보는 전통주 체험 중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정자에서 술 한 잔과 이 경치도 보고 되게 좋아요. 풍경이나 그 자연 속에 이렇게 하나 마치 내가 풍경이 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다는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주변과 통한다 혹은 느낀다 혹은 뭐 즐긴다. 눈앞의 풍경을 안주 삼으니 술맛이야 더 좋아지는 법. 주변을 충분히 많이 좀 느끼시고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 해봤는데. 산의 단풍도 좋고
앞에 물도 흐르고 물소리도 잔잔하게 이렇게 들리고. 술이 좋은 것인지 자연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너무 좋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 이 참 자연이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미묘하게 다른 맛을 내는 청주와 탁주, 취향 따라 그 맛을 비교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인데요. 한 잔술에 시름도 함께 술술 넘겨봅니다. 자연을 마시는 건지 술을 마시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전통주를 다양하게 또 풍경과 함께 마시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데요. 마을 곳곳 다양한 즐거움이 살아 숨쉬는 곳 순창. 평범한 여행이 지겨우신가요? 내 맘대로 골라 즐기는 이색 체험이 있는 순창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세요.